안녕하세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유치권 판례를 살펴보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전혀 무겁지 않으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앞두고 있는 낙찰자는 보통 유치권자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례는 공사대금을 못 받은 사례이지만 들어가기에 앞서 아파트 빌라 등 모든 낙찰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유치권 판례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유치권은 특약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시길 바랍니다. 둘째,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낙찰받은 집에 갔더니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행사하면 사뿐히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안 되지만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판 수리했는데 그 비용 못 받았으면 임차인은 정당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줘야 되지만 보통은 낙찰자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이사비에 플러스 알파로 철회해 줍니다. 넷째,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유치권자가 자기 돈 못 받았다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자기 돈 떼인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선해서도 못 받고 아예 받지를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유치권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서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요. 다음은 유치권자가 흔히 아는 갑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익히게 될 유치권 개념은 모든 유치권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십시오. 내용도 재밌으니까요. 어느 날 A는 B에게 토지를 제공하면서 10억 규모의 부지 조성 공사 대규모 도급 계약을 맡겼습니다. 그 후 B는 떼돈 벌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는 무리한 투자를 해서 기존 사업이 망했고 토지가 그만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B는 돈이 떼일까 걱정이 되어서 A를 찾아갔지만 A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밤사이 도망갔다는 등 무성한 소문만 들릴 뿐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경매로 넘어간 A의 토지는 C가 낙찰을 받았고 C는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B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C는 피가 거꾸로 쏟은 것 같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낙찰받은 집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B를 찾아가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낙찰자입니다. 마음이 힘드실 텐데 방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낙찰받은 토지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유치권을 포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두터운 돈봉투를 건넵니다. 두꺼운 돈봉투를 본 유치권자 B는 속으론 흔들렸지만 그래도 겉으로 자존심을 한번 세워봅니다. 저 역시도 모처럼 대규모 공사에서 기대가 컸습니다. 이런 거 주지 마시고 법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애초에 이럴 것이라고 예상했던 C는 돈봉투를 하나 더 꺼내서 B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사장님, 법대로 하면 서로 골 아프고 시간 끌고 피곤하잖아요 서로.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배려해주세요. 나중에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날지도 모르는데요. 라며 B를 설득시킵니다. 결국 B는 두터운 돈봉투를 보고 마음을 추스리고 유치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형적인 유치권 패턴입니다. 이 다음부터 유치권자가 주로 하는 갑질이 나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그 B는 유치권을 포기하겠다고 KB은행에 내방해서 C가 본인 때문에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유치권을 포기할 테니 C가 대출받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덕에 C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B와 C는 낙찰받은 토지에서 다시 만나서 토지 관련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당일 B는 저 멀리서 평소 타고 싶었던 외제 고급 스포츠카에서 C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걸 본 B는 갑자기 뒷목이 당기기 시작하면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아니 저 인간은 뭐 저렇게 당당하지? 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뭐가 저리 잘났어? 라고 말입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 다혈질 B씨는 낙찰자 C를 만나자마자 말을 바꾸고 유치권은 당신에게 포기한 것이 아니니 돈을 더 달라고 강력 요구합니다. 이렇듯 실제 유치권 사례에선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추후 말을 바꾸며 돈을 더 달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B는 C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먼저 정답은 X, 유치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입니다. 우리 16년도 판례를 보면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 의사표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끊어서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이란 뜻은 유치권을 포기할 경우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즉 뒷문장을 볼 것도 없이 포기하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 말은 유치권을 포기하겠다고 들은 국민은행뿐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례에서 B는 C의 상황을 알고 있다며 KB은행에 유치권 포기할 테니 C에게 대출금 나오게 해달라고 말했었죠.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C도 B에게 당신은 유치권을 포기했으니 나가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행뿐만 아니라 C도 유치권 포기하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B의 유치권은 그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판례는 B처럼 돈 받고 상황을 애매하게 만들어 돈을 더 뜯어내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미 판시하고 있으니 아파트든 빌라든 그 어떤 부동산에서 유치권자가 포기하겠다고 말하면 법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포인트가 있다면 낙찰받은 경매권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유치권자에게 괜히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의도하지 않은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나눌수록 정말로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추천 댓글 구독 그리고 본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과 각종 카페들에 뿌려주시고 전파 터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